가지 책을 독서를 하셔야 돼요. 수학에 관한 책 독서. 그 다음에 막 검색 같은 거를 저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내 아이한테. 이런 거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들의 그 올인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한테. 내 자식이 제일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게을러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내가 버텨서 정말로 이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사교육비를 내가 아끼겠다 하면 그 돈을 따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체가 딱 되게 저금을 하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금을 딱 해놓고 정말 초등학교 2, 3년이라도 또는 중학교까지 정말 최대한 모으면 막 6년 정도, 5, 6년이라도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고등학교까지 막 해주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 수 있으면 그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이체를 딱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께 과외를, 예, 학원도 물론 좋지만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주시라는 얘기죠.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이때거든요. 그럼 이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내가 사교육을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1등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 10등 정도 유지? 10등에서 15등 정도 유지해도 아이들 정말 고등학교 가서 머리 크고 그동안 책 많이 읽어서 막 이렇게 아이 머릿속에 길이 많이 나아져 있으면 아이가 이때 고등학교 때 가서 뭔가 사교육을 집어 넣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사교육해야지 이러고 사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엄마표를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표도 전 과목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저는 특수한 경우였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줄이자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막 지금 막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죠.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시대고 내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엄마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코로나 시대를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별 걱정이 없으시겠죠. 근데 여유가 없는데도 모든 돈을 다 학원비에다가 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아이가 막 꼭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엄마가 깨어 있어야 돼요. 독서를 하시라고요. 독서를 하셔서 늘 이렇게 나를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독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컴퓨터 쪽 또는 온라인 쪽, 언택트라고 하죠. 온택트 쪽.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아이랑 엄마표를 하면서도 내가 한쪽으로는 이러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독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막 조금씩이지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서 코딩도 혼자 공부 조금씩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 있잖아요. 그거 저 혼자 그 김미경 씨에 나오는 그 인디펜던트 혼자서 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늘 글을 썼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막 수요나 니즈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 겁내지 말고 하세요. 거기에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인스타 뭐 어려워요. 처음에만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잘. 그리고 막 물어봐요, 아무나. 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엄마의 공부는 따로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런 식으로 따로 내가 돈을 몇십만 원 절약할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돈을 버는 건데 내가 공부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왜? 코로나 시대니까 돈도 아껴야 하고 미래도 대비해야 하니까 지금 돈 여유 있고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예. 근데 생각해 봐요.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막 아껴 써요? 막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쓰던 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엄마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 뭐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돈 버는 방법이 엄마가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쳐 보시라고요. 예. 아이를 근데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애 가르치다가 막 애랑 뭐 싸워요. 뭐 어째요.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자꾸 나는 지금 얘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이야. 내가 얘한테 돈을 받고 지금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수업 시간에 존댓말 쓰세요. 수업 시간에 존댓말 쓰시고 서로 존댓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막 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계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소한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은 물론이고요. 초등학교 시절만이라도 여러분 너무 학원으로 돈을 다 보내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 보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버틸 만큼 버텼고, 고1 때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고2 때 수학하고 국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영어도 보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수능으로 가야 되니까. 수능은 엄마가 뭐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범위를 넘어서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고, 아이가 인간과 전문가 수업과 막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야 되는데, 이거가 배워지려면 그 전에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드리는 돈이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리잖아, 아이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엄마표 공부가 엄마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 습관 잡는 거고, 기본을 잡는 거고, 하루에 2~3시간씩 계획대로 움직여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춘기 옵니다. 사춘기 오지만 사춘기 와도 할 건 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막 완전히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조금씩 잡아간 아이는 그때 뭐 완전히 막 뒤집어지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막 그렇게 사춘기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친구들은 그 시기 지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깨우쳐서 고등학교 가서 다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근데 여러분 아이랑 싸우면서 막 학원 보내시죠? 그죠? 똑같잖아요, 어차피. 아이랑 싸우면서 엄마가 공부시키나, 아이랑 싸우면서 아이가 학원 가면 그 아이가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고, 진짜 이제 보내야겠어. 할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얘기예요. 그 버텨보자는 의미로 약간 슬프세요? 슬프지만 엄마표를 하자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인치님이,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 요새 힘들어서 과외나 학원 못 보내시는 분들 많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안 보내고 안 보내고 한 게, 그래서 내가 돈을 벌자, 내가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돈 버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집에 들어 앉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표 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회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아낄 때까지는 우리 한번 아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약간은 조금 뭐라 그래요? 절박한 엄마표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도 돈 버는 거다. 우리가 어디 가서 가게 막 차리고 막 그래야지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절박한 엄마표 공부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공부방 아이들에게 주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3만 원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일단 그 자료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어쨌든 제 자료가 탐나는 마음도 있으셨을 테고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맙죠. 네,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엄마들이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왜 자꾸 바로 열어보라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한테 후원해 주시고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마지막 주쯤 가면 안 열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내 자료를 받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3만 원 어떻게 보면 그게 3만 원의 대가는 아니지만 3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저를 후원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아이와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저도 보람을 느끼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막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서 막 신청을 했는데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는 엄마표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이렇게 작은 것도 하나 못하는데 제가 지금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못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교육 현실을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엄마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엄마가 한 과목이라도 맡아서 아이랑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냥 까놓고 얘기하세요. 예, 솔직히 까놓고 죄송해요. 네. 에이, 뭐, 네, 우리끼리. 네. 솔직히 아이한테 얘들아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앞으로 시대를 대비해야 돼서 엄마가 사교육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거든. 그럼 아이들이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절대 엄마 이 과목은 절대 안 돼. 그런 거는 보내시고 그리고 이 과목은 엄마랑 같이 한번 계획 짜서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아이도 엄마가 좀 절박하네 이런 마음을 드니까 나도 좀 공부 더 열심히 좀 해야겠다. 집에서 막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다 깨우세요. 다 깨우고 안 일어나면 궁둥이 두들겨서 깨우세요. 네, 깨우고 오전 시간 버리지 말자. 우리 오전 시간 버리지 말고 우리 오전에 할 것들 네가 지금 안 자면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이랑 빨리 후다닥 밥 같은 거 먹고 네, 아이랑 빨리 후다닥 밥 같은 거 먹고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전 시간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뭔가 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 한 가지 미션들은 꼭 해결을 하고 그때 모니카 신문을 하셔도 되고 원택도 공부방 자료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엄마부터 정신 차리고 엄마부터 절박한 엄마표 우리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공부, 그러니까 정말로 학원이 사교육이 나는 이거는 꼭 필요해 아이한테. 그런 거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는 하시고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과목을 하나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을 맡았어. 그러면 초등 수학에 관한 책 막 빌려서 읽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강의 들으세요. 하루에 한 강만 들어갖고 하루에 한 강 듣고 내 아이 그 강 가르치세요. 내 아이 가르쳐요. 그날 배운 거 그냥 가르치시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진도 나가져요. 거의 뭐 EBS 수업 20강 뭐 30강이면 끝나는데 그거 진도 맞춰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배경만 깔아줘도 되고 1등 안 해도 된다니까요. 1등 한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그때 막 치열하게 싸우지 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또 다시 새로운 분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깔아놓자. 바닥을 깔아두자. 그렇다고 막 너무 안 하면 안 되고 아이의 바닥을 좀 깔아주자. 습관도 잡아주자. 예. 그리고 아이랑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고 뭔가 낭독할 수 있는 것들 늘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아이가 하루에 정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몇 달만 지나봐요. 완전 좋아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조금씩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짜셔서 절박한 엄마표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과목이라도. 아시겠죠? 한 과목이라도.
모니카는 정말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거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 중학교 때까지 시험 커버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매달 몇십만 원씩 내가 자동이체 바로 해놔. 자동이체 해놓고 저금 애 이름 또는 내 거 뭐 이렇게 딱 왜 통장 요즘 금방 뭐 카카오뱅크 통장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자동으로 탁탁탁 들어가게 해놓으면 매일 얼마씩 쌓이네. 매달 얼마씩 쌓이고 있네. 내가 이만큼 벌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야 돼요. 엄마가 엄마표 공부 준비하는 거랑 엄마 독서와 엄마 공부 이 두 가지 루틴을 해 나가시면 코로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조금씩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사셔도 되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득바득 뭔가, 그리고 이런 생산적인 활동, 이런 것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젠가 이제 홍콩 선생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별명이 생겼어요. 뭐라 그랬더라? 에듀 큐레이터. 네. 거창하죠? 멋있죠? 저 잘하는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이 이름 여러분 홍콩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에듀 큐레이터 1호. 네. 에듀 큐레이터 모니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별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저도 보다가 지어드리고, 이렇게 인스타에서 막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 서로 막 응원해주고,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우리 지나가 봐요.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절박한 엄마표 공부 한번 준비해보고, 우리 아이들의 그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부지런해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남편만 바라봐. 우리도 우리가 준비해야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막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 쪽에 관심을 좀 갖고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루틴 공부하면서 내 아이 엄마표로 하나라도 시키고 정말 조금이라도 아끼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절박한 엄마표 공부 네, 우리 한번 해보기로 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얘기해서 여러분 너무 길어졌어요.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